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어 교육 개발 절차 중에는 마지막 단계, 그것은 평가, 지침과 방법의 선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우리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거의 반 정도 다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 이 수업은 아마 외국인 친구들이나 처음에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어려운 과목이더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그 여섯 가지의 단계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단계는 상황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 목적과 이에 적절하는 목적과 목표 선정, 그리고 내용 선정, 내용은 선정하고 나서 적합하는 교수 학습 방법 선정, 그죠? 교수 학습 방법을 선정,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의 개념과 평가하는 대상, 평가하는 목적, 그리고 평가의 구비 조건, 네, 3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목적은 이게 평가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자 대상으로 그 언어 능력을 평가라는 거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학습자 대상 언어 능력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도 같이 자세하게 살펴는 보고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학습을 볼까요?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하여 평가란 무엇이고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어 교육 과정 평가의 참여자 및 대상자는 누구이신가? 네,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평가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평가는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여자와 평가하는 대상자 누구인지 여러분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토론 여러분 그 호남대 여기 없네 호남대 교수학습 개발원에 들어가면 과제 말고 제가 토론 과제도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토론은 하는 방법이 쉬워요. 여러분 그냥 제가 글은 지문을 올리고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답변은 써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토론도 등록은 한 테니까 여러분 토론에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평가의 우리는 말하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예요. 교육과정 평가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 및 환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가치를 판단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 분석, 요구 분석, 목적 선정, 내용 선정, 교수 학습 방법을 선정을 하고 나서 교육 과정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시행되는 그 교육 과정의 모든 내용은 적합할까, 가치가 있는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과정뿐만
월거 교육 과정 개발에서 평가의 설계는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평가한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육 목표에 도달을 하였는가, 그죠?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라는 것은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그죠?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은 과연 우리가 정했던 그 목표가 목적에 얼마나 도달은 하였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였는가라는 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평가 지침과 종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시는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지도와 학습에 좋은 자료를 활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평가하는 내용은 그냥 평가를 하고 나서 놔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내용을 가지고 반성은 해야 되고 반영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후로 더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하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자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가는 학습자 대상 평가와 교육과정은 교육기관 포함 평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학습자 대상으로 평가는 어떤 평가이냐면 바로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중간고사이나 기말고사, 이 중간고사이나 기말고사는 그 형식적인 시험이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활동에 대한 관찰에도 가능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평가라고 해요. 형식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그런데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은 1시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서 많은 것은 공부를 해왔지만 단지 한 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나는 미리 예습했던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운이 좋아서 문제를 풀을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자의 능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도 진행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학생은 15주 동안은 직혈은 보고 이 학습자는 어느 정도 한국말을 공부를 잘해왔는지, 수업 태도라든지, 말하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교사가 학습자는 지도를 하면서 지켜본 그런 결과를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학습자 대상 평가이고, 두 번째 대상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사, 학습자, 교육과정 개발자, 기관 운영자,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평가자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학습자 대상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자하고 교사만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참여자가 되게 다양하죠. 네, 그래서 밑으로 살펴보면 브라우의 평가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모형은 같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 교육 과정에 만드는 절차가 비슷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 과정 만드는 절차는 총 6개의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요구 분석은 해야 되고, 요구 분석이나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하는 목표를 선정은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목표를 선정한다면 그 교육 과정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재나 자료를 만들고 나서 신체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는 어느 단계에서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평가는 교육 과정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나타나는 이 화상표가 있죠. 양방향으로 하는 화상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단계는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다 교육 과정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평가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교육 과정은 요구 분석하는 단계에서도 평가는 들어갈 수도 있고, 목표는 선정한 데도 평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평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평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평가는 가능하고, 필요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대상이 그 교육 과정 자체가 다 완료된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과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 분석 단계가 문제가 있다면 요구 분석 단계에서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선정은 했지만 이 목표는 적절하지 않다,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목표다 하면 목표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구 분석 단계, 목표 설정 단계, 테스트 단계, 수업 자료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는 이것은 매 단계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단계마다 평가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피드백은 받고 수정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평가하는 목적을 같이 볼까요? 우리는 왜 평가를 필요하는가? 그래서 바로 평가의 목적입니다. 평가하는 목적은 학습자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율성은 측정하고 이후 교육을 위한 개선점은 찾기 위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학습자의 성취도만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은 지적하고, 그리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좀 개선점은 찾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자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성취도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해봄으로써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학습 전략을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학습자를 평가는 스스로 자기의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단점과 약점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학습 전략은 활용해 왔지만 효과적인지 아닌지 스스로는 판단을 해서 더 나은 학습 전략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교육자, 교사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내용을 개발을 하기 위한 것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리차트는 말하는 교육 과정의 평가의 목적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형성적인 평가,
조면적인 평가, 부가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거는 왜 평가를 해야 된다면 문제점은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점은 개설하는 데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의 다양한 양상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함이 없이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가적인 평가는 교사나 기관 운영자 등에서 잘 알려진 평가로 이 프로그램 운영된 이후에 프로그램의 효율성, 용인 가능성, 이것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설을 해야 하는지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 평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자 대상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자 대상 언어 능력 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은 그 학습자 평가라는 것은, 왜냐하면 학습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국어 수업을 받는 이유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업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업을 받고 나서 한국말을 하나도 안 흘렸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가는 근본적으로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는 달성 정도는 알아보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 능력 평가는 학습자의 목표 언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이 수업은 듣고 나서 얼마나 맞는 지식 안 오고 어느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의 언어 능력 평가 목적은 하리스가 이야기하는 목적을 같이 살펴볼까요? 그래서 평가하는 것은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생이 수업에 대한 사전 준비나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느냐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평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업은 진행을 하기 전에 원래 전공 수업이 아니면 한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에 듣는 학생 전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수업에 듣고 있는 학생의 3급은 뭐냐서 어떤 학생은 3급 토픽은 땄지만 실제로는 그 시험은 되게 오래 전부터는 봤어요. 2년 전에 토픽 시험을 봤어요. 2년 전에 3급이었지만 지금은 5급이에요. 근데 아직 시험에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이 어느 정도 한국말을 구사를 하는지,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는 평가를 해야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학습자 외국어 숙달 정도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이 학생이 3급인지 4급인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학습자가 가진 강점과 약점은 또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외국어의 학습에 대한 적성이 있느냐를 알아보는 시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도 과정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지도 목적이 얼마만큼의 진전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였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6가지의 목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 평가라는 것은 학습자가 얼마나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해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해왔는지, 우리가 정해진 목표는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이것은 학습자 평가이고요. 교육기관 평가는 교육평가란 특정 교육 현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개설해야 하는 점, 기관 운영의 책임성에 대한 이해, 교육 서비스 전환 체계에 대한 개선, 그래서 이의 모든 것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 쌀춘 자료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가정, 사회 가정과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교육기관의 이 교육 과정의 철학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를 견정하는 데에서도 도와주는 것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자 평가랑 교육기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를 본 거예요. 그러면 평가는 평가의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좋은 평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좋은 평가는 4가지 요건이 구비를 해야 한다고 해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 객관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 먼저 볼까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측정하려고 계획한 것은 어느 정도 측정은 하느냐에 대해서 타당성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뭐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는 타당성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사가 기말고사이나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가르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은 보라고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과 측정하라는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모르는 내용,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주민 여성을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십시오. 아니면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은 서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아예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험을 보게를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내용 타당성이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야 되냐면 예언 타당성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의 결과와 다음 시험 결과가 상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학습자는 이번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1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는 어느 정도가 받을 수 있는지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학습자는 첫 번째 시험에 엄청 우수한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는 불량 성적이 나왔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시험은 본 후에 바로 다른 시험은 봐도 2가지의 결과가 유사한 정보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간격 없이 오늘 보는 시험하고 내일 보는 시험이 그 학습자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보는 시험하고 내일 보는 시험이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면은 타당성이 없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OX뿐만 아니라 객관식, 주관식, 그리고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항이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말하기 수업을 가르쳐요. 그러면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대화문을 암기하여 낭독하기라는 시험이 있어요. 말하기 시험이거든요. 말하기 시험에서는 외우는 대화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문은 외워서 낭독을 하면 교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점수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시험이 타당성이 있는 시험입니까? 네. 답은 바로 들어드릴게요. 말하기 시험에는 대화문 암기해서 낭독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업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왜냐하면 학습자는 대화문은 외우고 한번 낭독은 하다라는 것은 그 과제 같은 거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암기하는 능력으로 한국어 능력은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암기 능력은 대단은 하고 암기 능력은 우술은 하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지 한국어 능력이 잘하는 것이 말하기 능력이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하기 시험은 말하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는지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가 잘은 하는지 그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암기는 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시험에서는 대화문 암기해서 낭독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시험입니다. 네, 다음에는 신뢰성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성이라는 것은 시험 측정의 결과로 나온 성적이 다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대상에 다시 시험하여 그 측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느냐의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즉 뭐냐면 시험이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동일하는 시간, 동일하는 조건, 동일하는 대상 다시 시험을 보게 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평가차도 신뢰성가 있어야 되고 문항 신뢰성, 시험, 재시험 신뢰성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실행 가능성이 말씀을 드리면 실행 가능성위는 이 시험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아니면 너무 적어요. 또한 너무 어려워요. 또는 뭐 재정적인 범위 안에서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은 필요한다. 어떤 좌석의 배치는 필요한다. 뭐 시청각 시설의 적합과 필기도구 여러 가지 시험 감독하는 사람, 보안 유지라는 거, 시험 시간, 시험 결과 알려주는 방법 등등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행 불가능한 시험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습자 대상 언어 능력 평가와 교육 대상 평가에 대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